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하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 영상입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해 보아요. 지금부터 재활치료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것은 스스로 운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수동관절 운동입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발가락, 엉덩이, 무릎, 발목 순으로 진행되니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어깨 운동입니다. 보호자의 한 손은 어깨 위쪽을 지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팔목을 가볍게 줍니다. 어깨를 가볍게 벌려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서 어깨 관절이 최대한 구부려질 수 있게 한 후 10초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원위치 한 후 무리가 가지 않는 선까지 팔을 옆으로 벌려줍니다. 모든 동작은 2회에서 4회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팔꿈치 운동입니다. 한쪽 손으로 팔꿈치 위를 잡고 다른 손은 손목을 잡습니다. 팔꿈치를 안쪽으로 구부려 10초에서 30초간 유지한 후 원위치를 해주세요. 팔꿈치에서 내려가 손목 운동입니다. 한쪽 손으로 환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잡은 후 손바닥 방향으로 구부려 주세요. 손등 방향으로 젖혀주세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구부리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구부려줍니다. 더 내려가서 이제 손가락 운동입니다.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부터 진행하는데요. 한쪽 손은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잡고 다른 손은 엄지손가락을 잡습니다.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구부리고 구부린 네 손가락을 펴줍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가볼까요? 한쪽 손은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잡고 다른 손은 엄지손가락을 펴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린 후 엄지손가락을 잡고 돌려줍니다. 다음은 발가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쪽 손은 발끝을, 다른 손은 발목을 잡고 발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발을 안쪽으로 돌려준 후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당겨주세요.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립니다. 다음은 엉덩이 운동입니다. 한쪽 손은 무릎 아래를 잡고 다른 손은 발목을 잡아 무릎을 펴 다리를 약간 들어줍니다. 들어 올린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준 후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다음 무릎 운동으로 가줍니다. 한쪽 손은 환자의 무릎 밑에 넣고 다른 손은 발 뒤꿈치를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은 가슴 가까이 가도록 구부리고 무릎을 펴고 다리를 올린 다음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발목 운동으로 가볼게요. 한쪽 손으로 발꿈치를 화면과 같이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발목 위를 잡아줍니다. 보호자의 팔로 발바닥을 밀면서 발목을 위쪽으로 구부립니다. 손에 힘을 빼고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발등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발목을 아래쪽으로 펴줍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한 재활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잘 따라하되 운동의 횟수, 강도, 시간을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여 점차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등 어떤 운동이든 10분 이상 지속하면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실시하되 너무 힘든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으로 근력에 맞는 기구 운동 또는 맨손 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라밴드를 이용한 상지 근력 운동을 배워볼게요. 다음과 같이 밴드를 엉덩이에 깔고 앉아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게 밴드를 양쪽 손에 감고 양팔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립니다. 자세를 참고하여 어깨와 이 부분 운동을 진행합니다.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다시 한 번. 다음은 양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팔꿈치를 구부려 어깨 방향으로 올립니다. 이번에는 서서 밴드를 밟고 밴드를 양손에 감아 머리 위로 쭉 뻗어 삼두근을 자극해 줍니다. 다음은 하지 운동입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며 앉은 자세에서 세라밴드를 밟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올린 후 적당한 탄력이 느껴질 만큼 손에 밴드를 감고 무릎을 쭉 뻗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몸통 코어 운동으로 누워서 무릎을 세운 후 밴드를 배 위에 둘러 양손으로 잡아 엉덩이와 허리를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 운동은 유연성 운동인데요. 어깨와 발목 유연성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팔이 마비 쪽 팔을 받쳐들고 어깨 높이만큼 올려줍니다. 천천히 건강한 쪽으로 팔을 당겨줍니다. 원위치로 오게 한 후 마비 쪽 팔 방향으로 팔을 밀어줍니다. 모든 동작은 10초에서 30초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발목을 풀어볼 건데요.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발목을 자극해 줍니다. 통증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고 각 동작을 2에서 4회 반복하여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운동해 주세요. 이번에는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생활습관 가이드와 재활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칫솔질로 입안의 청결 유지하기입니다. 칫솔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즈 또는 스폰지를 사용하여 치아와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 식사 자세입니다. 먼저 의자에 앉았을 경우 엉덩이를 뒤쪽에 바짝 붙이고 허리를 쭉 펴 똑바로 하고 식사 후 20에서 30분간 앉아있도록 합니다. 침대에 누웠을 경우 침대 윗부분을 올리고 베개를 등에 받쳐 90도를 유지해 앉습니다. 턱은 약간 아래로 당겨진 자세로 몸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는 보상적 재활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턱을 당겨 음식물의 기도 흡인을 방지합니다. 마비된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건강한 쪽을 이용하여 음식을 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면 중력의 영향으로 음식이 마비가 없는 곳으로 흘러내려가 삼킬 수 있습니다. 목에 최대한 힘을 주어 쥐어짜듯 음식물을 삼키도록 하면 음식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맨델슨 기법을 하겠습니다. 삼킬 때 목에 손을 대고 갑상연골이 최대한 올라간 지점을 확인합니다. 그 지점에서 3초가량 유지하고
서서히 힘을 빼면서 갑상연골이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를 통해 후두 상승을 유지하고 상부식도 조인근의 열림을 연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거상 운동입니다. 평평한 바닥에 누워 고개를 들고 발끝을 보는 자세를 1분간 유지시키고 3회 반복합니다. 이번 파트는 언어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말하기 증진 재활운동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자세를 잡습니다. 가슴과 어깨, 허리를 펴고 두 발은 땅에 닿도록 합니다. 이제 호흡 연습을 해볼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풍선처럼 부풀립니다. 천천히 입으로 숨을 뱉으면서 부풀어 오른 배를 수축시킵니다. 익숙해지면 들숨과 날숨 시간은 점차 길게 합니다. 다음은 발성 연습입니다. 여러 가지 모음을 저음에서 고음까지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로 꾸준히 발성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은 구강 운동입니다. 정확한 동작들을 배워볼게요. 양 입술을 자연스럽게 벌린 다음 입술에 힘을 주어 꽉 다물고 3초간 유지합니다. 양 입술에 힘을 주고 뽀뽀하듯이 힘차게 다물었다가 뗍니다. 양 입술을 다물고 볼을 부풀립니다. 익숙해지면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번갈아 가며 합니다. 목젖이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립니다. 야야야 소리를 내며 씹기를 합니다. 턱의 움직임을 느끼며 아으 오우 소리를 냅니다. 혀끝이 윗니 뒤쪽에 닿도록 합니다. 혀끝이 아랫니 뒤쪽에 닿도록 합니다. 보호자는 혀 뒤쪽을 칫솔로 눌러주고 환자는 혀가 눌리지 않도록 저항하는 힘을 줍니다. 다음 파트는 욕창 관리입니다. 욕창이란 피가 통하지 못해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 뇌졸중, 척수 손상, 노환 등으로 운동 및 감각 장애가 있는 분, 2. 의식이 없거나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 3. 대소변의 장애로 기저귀를 하신 분, 4.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 5. 만성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욕창은 자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위에 호발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피부를 관찰하고 자세를 변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관리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파트는 재발 방지와 섭식 관련한 주의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운동을 배워보았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꾸준히 건강하게 운동해보아요. 환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북대학교 병원이 늘 함께합니다.